홈페이지 청혜쌤입니다. 자, 우리는요, 이제 3단원, 바로 태양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요, 지구와 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우리가 지구와 달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. 너무 크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몇몇 가지의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구의 크기와 달의 크기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 누굴까? 네,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 사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요. 이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다고 합니다. 우리는요,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대로 이 지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요, 몇 가지의 과정이 좀 필요해요. 두 가지의 과정을 할 건데요. 그 첫 번째는 이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항상 평행합니다 라는 가정을 하나 할 거예요. 선생님 왜 이런 가정이 필요한가요? 네, 우리가 사용할 수학적 원리가 평행한 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여기 한번 보면요. 평행한 선이 있어요. 네, 거기에 이 평행선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하나를 한번 그어볼게요. 그러면 어떤 각이 생기네요. 선생님이 표시한 이 각은요, 엇각이라고 부르고요. 이 엇각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.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가요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가정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런 수학적 원리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선생님이 금방 알려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두 번째 가정이 필요한데요. 이 두 번째 가정은 지구는 완전한 구형입니다 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. 자, 우리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할 때 원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요. 원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원을 보고요. 우리가 반지름을 여기저기 연결하면 맞아요. 부채꼴 모양이 두 개 생기네요. 자, 이때 우리 친구들 원호 찾았나요? 네, 원호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. 그러면 이 원호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에 비례하는가 봤더니 맞아요. 그 중심각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그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호의 길이도 늘어납니다 라는 뜻이래요. 그러면 비례식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중심각 대 원호의 길이는 또 중심각 대 원호의 길이 부분 대 전체로 이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의 가정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이 지구의 크기를 구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. 한번 우리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. 지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구로 햇빛이 들어와요. 그런데 이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죠. 자, 한 지역에서는요, 막대기를 세워둘 건데 이 막대기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세워두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햇빛과 막대기를 쭉 연결해 보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다른 지역에도 같은 막대기를 세워둘 건데요. 이번에는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고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고요.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평행하게 한번 연장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막대기도 한번 쭉 연결해 보면 우리 친구도 혹시 보이나요? 선생님이랑 확인했던 엇각 말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중심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. 두 지역의 중심각. 그런데 우리가 지구 안으로 막 들어가서요. 그 중심각을 구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무엇을 이용해서 그 중심각을 구할 거냐면 엇각을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햇빛이 평행하다라고 보고 그 막대의 연장선상을 대각선이라고 본다면요. 그 중심각과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가 맞아요. 중심각으로 엇각과 같은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측정한 중심각, 엇각의 크기가요.
7.2도였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원호의 길이도 중요할 테니까요. 바로 두 지역의 맞아요. 거리 차이도 중요하겠죠. 거리 차이를 측정했더니요. 925km였대요. 아, 그러면 이제 지구의 크기를 구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수학적 원리 말이에요. 부분 대 전체로 한번 두어볼게요. 자, 우리가 측정한 부분 중심각은요. 7.2도였는데, 자, 부분각대, 그 부분 중심각대 부분 거리예요. 그거를 전체로 한번 늘려보면요. 맞아요. 우리 친구들 지구는 완전한 구형입니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중심각은 원의 중심각 36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원의 둘레는 그렇죠. 우리 2πr이라는 것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부분각 대 부분 거리는 원 전체의 중심각 대 원 전체의 원의 둘레 전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전체 둘레라는 것은 바로 지구의 둘레가 될 테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구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부분각 맞아요. 7.2도였고 그리고 그때의 두 지역의 거리차 925km였습니다. 자, 그것은 이제 전체로 볼게요. 원의 중심각 그렇죠. 360도가 되겠고요. 그때 원의 둘레, 즉 지구의 둘레는 2πr입니다.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친구들 비례식 구하는 거 할 줄 아시죠?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. 라고 하면 2πr, 즉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측정했더니 지구의 거리가 46,250km가 나왔대요. 그런데 실제로 이제 와서 과학이 발달해서 좀 정밀하게 측정했더니요. 약 4만 km다 정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. 선생님 그러면 왜 오차가 나는 건가요?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. 오차가 일어나는 원인도 좀 같이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오차가 나타나는 원인은요. 첫 번째, 이런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지역이 같은 경도상에 있었어야 됐어요.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지역은 같은 경도상에 있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이 두 지역의 선정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 하나를 했어요. 지구는 완전한 구형입니다 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 지구는요. 완전한 구형은 아니더래요.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오차가 발생했을 거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다고 한다면 맞아요. 같은 경도상에 있고 위도는 다른 두 지역을 선정하면 되고요. 이때의 위도차가 바로 중심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. 우리 친구들 복습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은 과학의 힘,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.